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게 지난 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계속된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고 마음인데 뭐 국정운영 기조는 옳다고 당선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는 헛헛한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또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이제 20분 뒤입니다. 20분 뒤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현장에 가시면 뭘 좀 여쭤보고 싶으세요? 만약에 기자라고 한다면 박은정 당선인은 지지율이 몇 %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차규근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저는 그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가 작년 12월이 되었고 올 3월 달에는 호주 대사 내정을 해서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과 올 3월 달에 그 정말 그 출국 금지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출국 금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알았다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제가 출입국 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관련자라든지 중요 인물의 경우는 장 차관뿐만 아니라 그 민정수석 라도 체크를 해서 이 문서로도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 과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 수는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한다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는지 현장에서 듣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명품백은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명품백 수사도 수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주가 조작 의혹이겠죠. 주가 조작. 그것이 더 큰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뭐 객관적인 뭐 여러 자료들이 판결문에도 뭐 그런 관련 내용이 있고 또 법무부가 뭐 검찰이 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 그 검찰이 이 총선 민의를 경청하고 이렇게 이 수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3억을 미국 같으면은 뭐 이런 정도면은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100년. 미국이라면 100년 이상. 자본주의의 선진국,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가 조작은 중범죄 중에 중범죄고요. 10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100년 이상의 예컨대 이제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 제도상 뭐 그렇게 나오지는 못하죠. 그만큼 미국이라면 중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흔든 사범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중범죄인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유독 왜 명품백만 수사한다고 했을까요? 주가 조작이 제일 중요한데 검찰이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유독 명품백만 딱 찍어서 요거 신속 수사해라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피해가기 전술 아니냐. 그래서 뭐 약속 대리인이 아닌가 이런 뭐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불구하고 이 사건에 관여가 있는 검사들이 검사로서의 검사 선서에 나오는 그 검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엄정하게 또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김주현 수석의 눈치를 볼지 평범한 특수부 검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총장의 말이나 민정수석의 어떤 말보다 검사 내면의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희귀해서 일선에 계신 검사님들은 다 수사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드러난 좀 특수한 검사들의 사정을 보면
과연 양심의 소리에 주목을 해서 역할을 할까? 그래도 뭐 믿어볼까요? 양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계한 사령관도 양심이 지금 좀 그 미처 말하지 못하는 심정을 뭐 최근에 이제 토로하고 했던데요. 여하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최혜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앞서 이제 이화영 사건 얘기했지만 지금 뭐 장시우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그 이전에 일종의 검찰발 이 묵과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마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한 완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뭐 좀 역사 의식이 좀 요구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상임위는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 뭐 저희가 원내 대표단이 다 일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 과정에서 뭐 제가 뭐 희망하는 상임위를 몇 군데 이제 1, 2, 3순위로 적어내긴 했는데 그 뭐 협상 과정에서 또 저희가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어서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분야에 가면 그 세게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또 변호사 출신이고 법정 출신이고 또 법무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상으로는 이제 법사위가 제일 업무 관련성 상으로는 높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긴 받았지만 제 형사 사건이 아직은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그 또 법사위 가게 되면은 대법원이 피감 기관이 되기 때문에 뭐 형식상으로는 뭐 이해충돌 논란이 뭐 이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법사위가 아닌 뭐 다른 위원회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다른 쪽 공부도 지금 뭐 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재판은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2심 재판은 그 아마 여름 휴가 이후에 9월이나 10월 정도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정도에. 그럼 또 대법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 이런 사건은 보통 뭐 저기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는 게 통례이니까요. 그럼 내년 결국에는 내년 뭐 하반기 정도가 돼야 빨라야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진짜 김학의 사건도 당시의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움직임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 여전히 많은데요. 또 뭐 제가 재판 과정에 되는 말을 이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잘 좋은 결과 마무리가 되면 뭐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뭐 책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실 계획이시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정말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뭐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